자, 한국사의 보편과 특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과 특수. 그래서 세계 역사의 공통점, 보편 가치. 이게 보편성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만 해당. 이게 뭡니까? 이게 당연히 뭡니까? 특수성이죠.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예요. 보편적 가치와 우리 고유의 특수성을 뭡니까? 잘 버무려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 보편과 특수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세계사적 보편성. 자,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생활 모습이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평화, 행복, 공통된 이상입니다. 대체로 이 보편성은 주로 거대 이념이나 뭐 가치 이런 거예요. 뭐 평등, 좀 더 넓은 범죄, 뭐 인권, 행복 추구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에만 해당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뭐 고유한 언어, 뭐 훈민정음, 뭐 풍속, 종교, 예술, 사회지도, 뭐 둘의 이런 건 뭐 우리나라의 특수한 거죠. 자, 그래서 근대전입니다. 민족적, 지역적 특성, 전통시대예요. 당연히 뭡니까? 전통시대, 뭐 대원군 시대 이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성이 강조되죠. 세계를 몇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어 이야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권 안에 다시 민족 문화, 지방 문화의 특수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특성이 공존,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보편과 특수를 보시면 자, 외부 세계와 빈번한 접촉지대, 만주와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 민족은 뭡니까? 다양한 민족국가 교류, 내지적 변화 발전을 이루었다.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했다. 뭐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요. 특수성,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반만 년 이상 유구한 역사와 단일 민족 국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전에 교과서에는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실었지만 최근의 경우 뭡니까? 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일 민족 국가 요걸 강조할 경우에는 좀 배타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은 요걸 좀 강조를 좀 많이 좀 안 하는 편입니다. 단일 민족 요 얘기는. 자, 그래서 충효가 중시되고 뭐 둘에게 향도, 공동체 조직 이게 특수성입니다.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뭡니까? 우리 민족 역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장악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사의 보편과 특수 보시고요. 자, 민족 문화의 이해입니다. 우리 문화의 보편과 특수. 자, 우리 문화의 성격이다. 자,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슬기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민족과 구별된 특성이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온 문화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 형성 과정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아시아 북방 문화 이 북방 쪽 문화는 주로 유목민족 쪽이에요. 유목민족 그쪽 계통의 문화랑 교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연계되는 문화를 이룩하다가 대체로 뭡니까? 철기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까지 북방 문화랑 교류가 많다가 철기시대 이후에 중국과 교류가 들어요. 그래서 철기시대 이후에 고대사회, 특히 당나라입니다. 고대 당나라. 한자, 유교, 불교, 율령입니다. 중국 문화 깊은 연관을 맺으며 독자적 고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 그래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이 요 문화권에 속했던 거죠. 자, 중세사회 불교를 정신적 이념 채택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입니다. 자, 유교적 가치, 유교의 학풍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에요. 이걸 중시하는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문화의 특징과 발전 보시면 자, 불교와 유교 등 외래 사상을 한국화 촉화시킵니다. 한국 사상의 개성이 있다 해서 어떠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상이 100% 오리지널 아니고요. 현지화를 해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다른 민족과 구별된 특수성이 있어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났던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교죠, 불교.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한 종교예요. 그게 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4세기 때 들어오는데 현세 구복적 호국적 성향이 뭡니까? 남달리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인도 불교지만 인도 불교는 요 특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건 뭐에 해당해? 불교는 인도에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와서 현지화를 해서 이건 특수해요. 자, 한국의 유교는 삼강오륜 덕목에서 충효의 강조. 원래 중국의 오리지널 유교는 인입니다. 인, 어질 인자를 써요.
이걸 중시하는데 우리는 인요보다는 요 개념보다는 충효를 좀 더 강조했다. 이것이 특수하다는 거예요. 요걸 구별하는 게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기존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쪽을 보시면 이거예요. 자, 2008년 국가직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한 거예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묶은 것. 선택 조합형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뭐 기억, 니은, 디귿리을 해서 이걸 추출해내서 우리가 답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순서로 발전했다. 근데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애초에 이 삼분법 자체가 서양에서 온 걸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고대사회의 불교는 뭡니까? 고대사회의 불교는 현세구복적, 호국적 성향. 제가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현세구복적, 호국적 성향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불교, 중국 불교, 인도 불교에서 뭡니까? 불교가 뿌리 내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게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특수성입니다.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는 뭐 둘에게 이게 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에요. 자, 전근대 사회에서 뭡니까? 전통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뭐 신분제 양상은 다르겠죠. 근데 뭐 서양 뭐 미국만 해도 뭡니까? 무슨 뭐 흑인 노예가 존재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비가 있었죠. 그래서 신분제 사회 양상은 다르지만 뭡니까? 신분 사회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걸 대비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화 시대의 자세입니다. 흔히 현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 발달. 세계는 긴밀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요즘은 특히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특히 뭡니까? 세계 무역 규모가 많이 성장해서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진국 되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다른 나라 기준에서 선진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 물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가 10위권에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세계화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 대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유학 갔다 와서 뭐 프랑스니 독일이니 유학 갔다 와서 돌아와서 수업도 프랑스 말로 하고 독일 말로 하고 뭐 수업도 영어로 하고 이게 예전의 세계화예요. 지금도 이게 세계화의 추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은 좀 더 발전한 거지. 어떤 거야? 우리 무역 규모가 커지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벌이가 괜찮은 거죠. 또 우리나라 뭐 무슨 뭐 우리나라 뭐 문화 뭐 컨텐츠 무슨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되면서 뭡니까? 우리 외국의 뭐 하버드니 뭐 무슨 시카고 대학이니 명문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면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세계 명문대학 가서 배워온 다음에 미국 사정은 이랬어요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공부해 와서 이걸 저랬다면 지금은 아예 뭡니까? 프랑스의 뭐 최고 학부 레벨이 그랑제꼴이죠. 그랑제꼴을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창하게 한국말로 프랑스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세계화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대 인식 방향입니다. 세계화 시대 역사의식 안으로 민족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밖으로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의 개방적이되 우리 건 지키자. 이게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과 특수의 조화. 요겁니다. 자, 지양입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사고입니다. 자, 내 것만이 최고란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 이런 뭐 인터넷 용어로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자, 우리 건 최고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게 이 국수주의고요. 자, 이런 거 뭡니까? 당연히 뭐 지양해야 되죠. 자, 무조건 외래의 문화만 추구하는 게 또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극히 일부가 뭡니까? 본인이 유학 갔다 온 나라가 최고고 한국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분 제가 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뭡니까? 아, 한글 쓰기 싫어. 한글은 쓰레기야. 뭐 이런 분도 본 적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멀쩡해. 그분들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세계화 시대는 버려야 할 사고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하죠. 뭐 굳이 비교를 하면 뭐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지금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뭐 밤에 야간 치안이라 할까 그다음 뭡니까 무슨 뭐 카페 특히 유럽 선진 포함해서 유럽 사람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카페에 와서 핸드폰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 이걸 보면 뭡니까 다 놀래요. 그 말을 가서 얘기해주면 거짓말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럽에 있는 선진국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프랑스나 이런 쪽의 경우입니까? 뭐 개인의 권리를 적극 행사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또 나은 점도 있고 해서 예전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뭐 우리는 못 사니까 열등해 서구 선진국만 다 잘 사니까 무조건 다 베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도 넓어졌고요. 뭐 프랑스가 우리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 뭐 미국도 강대국이지만 뭐 미국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무슨 미국의 뭐 의료 시스템이랄까 아니면 뭐 마약 중독자 많다거나 뭐 총기 문제나 뭐 미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또 미국은 뭡니까 또 뭐 강대국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걸 요즘 보통 종합적으로. 자, 다음에 시대적 요청입니다. 평화와 복리 증진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진취적인 역사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자, 민족주의.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 자, 이번 시간에 한국사의 바른 이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